안녕하세요, 주얼리짱입니다. 두바퀴로 세상 구경하기 춘천권 해안코스 일명 두바퀴 여행 2일차 일정을 시작합니다. 대산 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조선 중기의 무신 정충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 진충사를 먼저 둘러봅니다. 정충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17세의 나이로 권율 장군을 도와 싸웠으며 인조 2년에는 이괄의 난을 평정하고 정묘호란 때는 팔도 부원사로 참전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 뒤로 포도대장, 병마절도사 등을 지냈다고 하네요. 진충사에는 정충신의 유품이 여러 점 소장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1975년 도난 사건으로 인해 유물이 유실되었으나 다행히 대부분의 유물은 2달 만에 찾았지만 투구 한 점은 끝내 찾지 못해 사진으로만 전한다고 합니다. 2일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산시 대산읍을 출발하여 태안군 신두리 해수욕장까지 가는 코스로 농로와 마을길, 산 임도길을 수없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구도항에서 점심을 먹고 태안군으로 진입하여 청산리 나루터, 이원 방조제를 건너 하간포와 신두리로 들어갑니다.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에 가면 저도 또는 저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썰물 시간이 되면 바닷길이 열려 자전거로도 들어갈 수 있으며 울퉁불퉁한 자갈길, 질퍽질퍽한 뻘길, 그리고 부드러운 모래길로 되어 있어 양쪽에는 갯벌이라 신비의 바닷길 체험이 가능합니다. 저도는 섬의 모양이 돼지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말로는 돼지섬으로 불려집니다. 섬 자체는 개인 사유지라 그냥 바닷길만 즐기고 바로 나왔습니다. 썰물 때만 통행이 가능하니 물대표를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한 번쯤은 자전거로 들어갔다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뚝방길, 농로길, 산길을 넘어가야 되고요. 시골 마을 구석구석 다 들려보는 느낌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 구경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우선 팔봉초등학교 방향으로 갑니다. 서산에도 유명한 팔봉산이 있는데 논에 비친 그림자가 참 멋있습니다. 최대한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니 비포장 제방길이 많이 나오고요. MTB 자전거라 이런저런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막 달렸습니다. 일할 사람이 마땅히 없다 보니 감자 수확도 외국인들이 하고 있네요. 이제 구도항에 도착했습니다. 팔봉초등학교에서 구도항까지는 서해랑길 76코스 구간이며 거리는 대략 13km 정도 되고 경사도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구도항은 가로림만을 대표하는 섬인 고파도를 오가는 배편이 하루 3번 운행되는 항구라고 하네요. 여기서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서산시에서 태안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서해랑길 75코스 구간으로 서산시 구도항을 출발해서 태안군 청산리 나루터까지 가는 코스로 대략 20km 정도 됩니다. 그나마 태안으로 들어오니 조금씩 볼거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가로림만의 갯벌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선돌바위는 원래 지금보다 크기가 훨씬 큰 형태이고 마을에서 신성시 여기는 바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바위를 깨트려 배에 실어 어디론가 나르기 시작한 걸 뒤늦게 마을 주민들이 알게 되어 더 이상 바위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힘을 합쳐 막아내어 지금의 크기와 형태로 남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것 또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역사의 바위입니다. 계속해서 이화산을 넘어갑니다. 산 정상을 넘는 건 아니고요. 비포장 인도길을 돌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반개 저수지를 돌아가는 중인데 저수지와 산의 풍경이 아주 멋있네요. 청산리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에 있는 어항으로 청산항 또는 청산리 나루터라고 불려집니다. 맞은편에는 서산 팔봉산과 구도항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곳부터 태안군 이원면 누리제까지가 서해랑길 74코스 구간으로 거리는 16km 정도 되나 산길을 여러 번 넘어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든 코스이며 식수 구할 데가 없어 고생한 기억이 나네요. 이원 방조제에 도착했습니다. 충남 태안항과 이원면을 잇는 이원 방조제 벽면에는
2.7km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2007년 12월 7일 스피리트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태안군과 한국미술협회 등 민간단체가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기리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기획한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좀 흐릿해서 선명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하간포로 들어갑니다. 하간포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사람 구경을 좀 할 수 있네요. 하간포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넓고 고우며 해안에는 기암괴석이 돌출되어 있고 갯바위에서는 조개, 게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분전포라 하여 조선시대부터 중국 상인들과 교육하며 질그릇을 수출하던 무역항이었는데 1968년 해수욕장으로 처음 개장하면서 해변에 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바위의 형상이 마치 학의 모습처럼 보인다 하여 하간포로 부르게 되었으며 평균 수심이 1.3m로 깊지 않아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해변 앞바다 5km 서북 지점에 있는 안도의 바다낚시가 유명하며 주변 일대 많은 해변을 포함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간포에서 안면도 끝 영목항까지 무수히 많은 해수욕장이 있는데 구례포를 시작으로 신두리, 백리포, 천리포, 만리포 등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해수욕장이 연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신두리 사고가 있는 신두리 해수욕장까지 라이딩 후 2일차 일정을 마무리 예정입니다. 이제 신두리로 들어왔습니다. 백사장과 해안사고가 바로 앞쪽으로 보이지만 탐방로 안쪽으로는 자전거 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동선을 빙 돌아 신두 삼리 수묵골에서 해수욕장으로 들어갑니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고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두웅습지와 함께 한국지리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곳으로 2001년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고는 수십에서 수만 년에 걸친 침식과 퇴적에 의해 형성된 생태계의 보고이며 북서 계절풍을 직접 받는 지역으로 모래가 강한 바람에 의해 해안가로 운반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 언덕을 이룬 퇴적 지형의 전형입니다. 길이 약 3.4km의 모래 언덕으로 내륙과 해안의 완충 역할을 하며 해당화 군락, 모래 언덕의 바람 자국 등 사막 지역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경관과 조류의 산란 장소로 생태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해안의 퇴적 지형으로 특정 지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해안사고로서 사고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사고의 형성과 그 환경을 밝히는데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네요. 해수욕장에는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그리고 연인들이 많았으며 리조트와 펜션 등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태안이 생태관광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이유가 신두리 해안사고와 함께 배후습지로 형성된 두웅습지가 있기 때문이며 이곳에는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금개구리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사구습지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12월에 국제습지조약에 따른 람사르 습지로도 지정 등록되어 관리 중입니다. 탐방 안내소 앞쪽으로 나 있는 데크길을 따라 생태 탐방을 즐길 수 있으며 정자까지 천천히 다녀오시면 되고요. 습지는 연못처럼 생겼는데 수련이 많아 여름에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연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바퀴로 세상 구경하기 충청권 해안코스 2일차 주요 방문지는 다 돌아보았고요. 주로 서해안길 70에서 78코스 위주로 달렸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번 여행에서 2일차 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라이딩 거리는 100km 정도 되네요. 내일 아침에 3일차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